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오늘은요, 정리정돈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엄마가 안내해줘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정리정돈하는 시간이야 라고 아이한테 말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든지 하기 힘든 거는요, 엄마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 또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면서 아이들이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우리 절대 화내지 말고요, 한 단계씩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아이들은요, 맨 처음부터 뭔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 신발은 신발장에. 그리고 이건 가방은 여기에 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아이들은 원래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제 얘기를 해서 어른들은 한 번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잘하지만요. 아이들은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나중에 그게 몸에 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말고요. 네, 친절하게 엄마가 안내해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로만 여기 이렇게 넣어,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요,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을 엄마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네, 엄마가 처음에는 함께 해주는 어머니들이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면은요, 또 매번 함께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엔 같이 해주다가 나중에는요, 아이가 한 것을 엄마가 확인해 주면서 우와, 요번에는 크게 정리정돈을 잘했네, 신발은 신발장에 잘 갖다 놨네 라고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하면은요, 어떤 어머니는요, 잘한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잘못한 것만 지적하듯이 확인을 하는데요, 이거는 좋지 않은 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정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놀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히 정리하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책 보다가 그 옆에 있는 뭐 다른 거 가지고 놀다가 자기 방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놀 때가 있는데요. 책 하나 보고 나서 갑자기 책에 나왔던 어떤 인형이나 다른 걸 가지고 놀고 싶어. 블럭으로 그걸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블럭을 막 가지고 와서 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책 보기 이제 끝났네? 자, 정인아 책 정리하고 그 다음 블럭놀이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놀이의 흐름이 깨지겠죠. 그때는요, 정리를 하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아이가 이 연계된 활동들을 다 한 후에 정리를 하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가 이런 놀이들을 다 같이 꺼내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거실에서 뭐 가족들이 함께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30분 후가 되면 우리 거실에서 우리 가족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 방에 가져가서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정돈도 활동을 엄마가 보기에 이 활동이 한 가지 활동으로 끝나는 활동이라면 이 활동 끝나고 나서 정리정돈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좋고요. 활동이 연결되는 활동이라면요, 이 활동을 아이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은 후에 그 후에 정리정돈을 하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부모님들 혹시 이거 구분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이들한테요, 정리정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 형성인데요. 네, 한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창의성 발달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다 연결된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활동이 다 끝난 후에 그때 정리정돈을 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수납도구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큰 거를 가지고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바구니도 점점 작아질 수가 있고요. 수납 바구니 크기도 작게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4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수납도구 구분을 좀 더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은 이 바구니에, 인형은 이 바구니에, 책은 여기에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놓는 게 좋고요. 아이가 조금 커서 7살 정도가 된다면 장난감 중에서도 또 구분해서 로봇은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소꿉놀이는 여기에,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은 여기에, 이렇게 장난감을 또 3개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동화책은 여기에, 또 다른 책은 여기, 이렇게 책도 구분해서 놓는 게 좋겠죠. 수납도구를 통하면은요, 아이들은요, 아, 여기가 제자리구나 알 수 있어서요, 좀 더 쉽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수납도구를 좀 더 세분하게 구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 나이가 어려, 우리 아이가 아직 정리정돈을 잘 못해, 이렇게 하신다면요, 수납도구를 좀 더 크게 해서 아이가 쉽게 정리정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정돈도요, 내가 해보니까 되네? 나 할 수 있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정리정돈을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세분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정리정돈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잘하고 그 다음 어려운 단계로 가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리정돈을 한 후에 우리가 엄마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격려와 인정인데요. 자, 격려는 우와 잘하네, 이 방법이고요. 인정은 우와 정인이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했네. 엄마가 빨간색 바구니에다가 장난감을 놓으라고 했는데 정인이가 정말 빨간색 바구니에 장난감을 두었네. 엄마가 파란색 바구니에는 인형을 두라고 했는데 정인이가 파란색 바구니에는 정말 인형을 두었네. 이거는 이 아이가 정리정돈한 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엄마가 조금 더 도와주는 거는요, 우리 정인이 잘할 수 있어 라는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는요, 꼭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척척척 할 수 있지만요, 아이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처음 배우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자세히 엄마가 안내해 줘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늘 안내해 줄 수만 없다면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실천했을 때는요,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요, 와 정인이가 엄마가 말한 대로 실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뭔가를 더 잘하게 되고요, 몸에 익히게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려면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